제가 이 전담회를 적당히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먼저 소개부터 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다들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위키백과에서 사용자 아이디 JJW를 쓰고 있는 진주환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시작하면 나중에 또 소개를 하시더라도 소개를 드리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거북이를 쓰시고 계시는 정철님,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캐고를 쓰고 있는 리철님입니다. 네, 박수로 좀 하면 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착순 50명에게 이 책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한 50명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 저자인 저도 한 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50명이 좀 넘으시는 바람에 한두 분께서 못 받으셨어요. 한두 분이니까 10분쯤. 예. 그래서 예, 역시 행사를 일찍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은 사실 우리 위키백과의 모토죠. 예, 이 모토를 제목으로 한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책은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위키백과의 어떤 특성과 역사, 한국어 위키백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위키백과에 궁금한 것들이 Q&A로 이렇게 적혀 있고, 세 번째 3부에서는 실제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캐골님이 위키백과 책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이걸 그래서 결국 올해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꽤 오래된 기획이었는데 많이 미뤄졌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위키백과 생겼을 때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영어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미디어라든지 각 개인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좀 늦게 시작했고 조금 관심도 좀 적었고, 지금 현재 이제 위키백과의 활성화 정도도 영어권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책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델은 지금도 위키백과 운영하고 있는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 무브먼트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책 쓰신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서분들이 있는데 위키백과에 굉장히 관심을 초창기에 가지셨어요. 지금도 그 관련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집단 지성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미디어, 언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위키백과 생겨나서 2-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책이 나왔거든요.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그래도 쓰일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리즈 중에 하나처럼 위키피디아 How It Works라는 책을 이제 처음 제가 본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실제로 출판된 책을.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제 후원을 받는 위키미디어 협회, 한국 협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써가지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또 도서관에서 책 읽는 분들한테도, 또 아직까지도 지식인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키백과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뭐 당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흘렀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시작된 건 이제 올해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초안을 잡고 이렇게 막 달렸죠. 위키백과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위키백과 한번 이렇게 편집하면 뭐 자기가 알아서 막 달리는 거지, 옆에서 누구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놓으면 또 누가 와서 막 고치죠. 또 누가 고치고 이러면
위키백과 안에서 당연히 편집 분쟁도 일어나고 되돌림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럴 텐데 다행히 우리 세상 그런 일은 없어서 예. 그래서 막 달려서 고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 이 위키백과라는 게 잘라서 보면 위키라는 말이 있고 백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1부나 2부에서 많은 이렇게 이 집중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북이님이 그러니까 아까 여러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아니 도대체 온라인상에서 아무나 쓰고 있는 이런 막 올릴 수 있는 백과사전이 어떻게 안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키백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럼 왜 안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제가 사전을 좀 오랫동안 만들었는데요. 한 15년 정도 이제 웹사전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뭐 기념이 필요하다, 뭔가 정리를 해볼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사전에 관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전에 대한 책을 써보고 나니까 이 책의 용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책은 명함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넌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용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위키백과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뭐 아까 16년이었나요? 예. 위키백과 16년이었나? 어쨌든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우리가 명함으로 쓸만한 게 없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에서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키백과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는 최근 변경 내역을 모두 함께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히스토리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변화된 거를 디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치는지, 어디가 고쳐졌는지, 그리고 어떤 게 고쳐졌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이렇게 보면 이제 불신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모두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는 써놨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게 남이 써놓은 내용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용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명함이 딱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예, 저도 명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책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위키백과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방어용이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가다가 언론을 보면 위키백과에 이런 게 나왔는데 틀렸다. 위키백과에 이런 게 나왔는데 틀렸더라. 얘네 또 틀렸더라. 이게 한 1년이면 서너 번씩은 어느 언론사를 막론하고 꼭지죠. 이게 어떤 꼭지냐면 왜 봄철이 되면 황사,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장마, 겨울철이 되면 뭐 성탄절 특집 기사 뭐 이런 것처럼 한 과학의 달 한 4월쯤 맞이해서 위키백과 얘기를 하면은 자 얘네 틀린 거 하나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기사로 써야지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키백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뢰성 이런 거를 확보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위키백과 내에서는 어떤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썼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출처는요 대박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예, 거기다 댓글로 출처는요 이러면 난감하죠. 근데 위키백과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어 위키백과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위키백과 뭐 영어 위키백과 역사는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고 뭐 아시지 않더라도 위키백과에 있는 위키백과만 보시면 되니까요.
예. 한국어 위키백과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썼어요. 뭐 저희들도 다 10년 이상의 이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위키백과 편집자들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초창기부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유철님이 우리 한국어 위키백과 10주년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6년 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한번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끼리 나눠 가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눠 가지면서 그 정리했었던 한국어 위키백과의 역사 중에서 재밌었던 게 있으면 하나만 좀 그나마 생각나는 거. 지난 역사 중에 아니면 유철님의 경험 중에, 소책자도 좋고 유철님의 경험 중에 우리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40만 문서 할 때 아니고 5만 문서, 10만 문서 할 때 유철님 기억이 재밌었던 일이 있으면. 위키백과 안에서. 네. 예. 근데 저기 데뷔할 때가 제일 사람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데, 위키 시스템은 저는 이제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어떤 노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접수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했었지, 그런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위키백과를 보고서 요거는 정말 딱 맞아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하고 처음 데뷔를 직접 처음 편집을 시작해본 게 아마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웠던 거가 저도 기억이 나요.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많아.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해진 게 좀 없었어요. 초기 창기에는. 그래서 규칙들도 좀 없었고, 그래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 기억은 너무 반대가 많다, 격려보다 반대가 많다, 이제 그런 거를 느꼈고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이라고 하면 저작권 문제 중에 공정 이용의 문제가 제일 좀 기억이 남아요.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이제 지쳐갈 무렵에 내가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같이 토론했던 토론의 이해를 서로 넓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되고 또 개선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나중에는 뭐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 선거 투표를 붙이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점차 이해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결정이 이제 공정 이용을 도입하게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공정 이용이라는 문제가 우리 위키백과도 이제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 또 변한 것 같아요. 저작권에 관련된 인식들도 거의 10년 동안 저희가 했으니까 또 바뀌고, 그다음에 그 인식도 바뀐 거에서 입법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공정 이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거고 또 실용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총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위키백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각종 규칙, 그 다음에 안에 메뉴,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어 위키백과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이걸 뭐라고 부를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위키피디어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한글로 위키피디아 이렇게 써서 부를까? 어쩌지? 아니면 위키백과사전? 이런 식의 토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들이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문서, 그 다음에 토론, 주시 목록, 아니면 뭐 또 최근 바뀜, 이거 전부 우리 지금 한국어로 하고 한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영어였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바꿔오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도 있었어요. 공정이용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는 그럼 얼마나 다양성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굳이 이렇게 나무 위키랑 우리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규칙의 적용에 대해서 중립성이나 아니면은 저작권이나 아니면은 저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서로 하다 보면 어떤 편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개인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쉽다 내지는 우리 책에 쓰였던 내용 보면은 어떤 특히 저명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키백과의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벽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불편하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위키백과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룰에서 어긋나면은 이제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데 그거를 뭐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다 돌려버리거나 뭐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는데, 물론 뭐 말없이 고치기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정책들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저 건너편에 그냥 그 뭐 반달러가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한 편집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뭐 불평등이라는 얘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물론 뭐 어차피 정보 생산자는 한정돼 있고 그 생산된 정보가 어떻게 순도를 유지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뭐 기본적인 불평등 같은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위키백과에 편집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가 있지만 그 느슨한 공동체가 정말 그 정책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그 정책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잘 퍼져나가게끔 잘 이렇게 뭔가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노력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보면은 분쟁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분쟁에 대해서 중재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 중재위원회 같은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정착을 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관리자 선거는 과열이 되는 거며 뭐 이렇게 왜 어떤 토론은 10년이나 가는 거며, 예, 그렇거든요. 저희 여기 10년짜리 토론 2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면서 정말 와, 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간에 보면은 뭐 몇 번 흐름이 끊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겨우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할 때도 끝까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의라고 하는 어떤 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총의가 굉장히 그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무엇이 총의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제 총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총의가 별로 없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어떤 위키백과가 배타적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더 내년쯤에는 이렇게 약간 좀 실제로 위키백과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꼭 오픈은 아니어도 되지만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사실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약간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책에 있으니까 책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예, 아까 말한 10년 전쟁은 뭐 100년 전쟁도 아닌데 뭐 잔다르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 10년 전쟁은 예, 우리 위키백과의 영원한 떡고물 중에 하나죠. 이 통용포기라고. 예, 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표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립국어관파와 통용포기파가 한 10년 싸웠죠. 지금은 예, 총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통용표기로 씁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요. 쓴데레라고 안 하고 친데레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의 느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30초씩 얘기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철님, 책을 만들면서의 느낌. 예. 책을 만드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도 쉽지가 않고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다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고객님이 다시 한번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또 한 번 하면 또 맛이 있나 봐요. 그런 대로. 예,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책 쓰는 거. 명함을 여러 개 만드는. 뭐 이렇게 낙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뭐 썼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쓸 때는 사실 뭐 책도 실제로 보면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편집자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편집자가 이러이러한 거는 뺍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안 빼면은 나중에 결국은 후회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재미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 재미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빼고 뭐 이런 종류의 것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책 쓰는 과정도 약간 집단지성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정말 그 쿨하게 쓰고 막 쿨하게 지우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위키백과 편집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성이 사라지는 대신 확실히 뭔가 어떤 글 나오는 속도라거나 의견 보태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저는 그러니까 좀 보면은 공저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꼭 이제 누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가 쓴 거지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뭐 챕터별로 이렇게 뭐 저자가 다 밝혀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되게 집단 저작물처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권이 협회한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든지 거기다가 여기 개입해가지고 개정판을 낼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어떤 단행본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위키백과에 대한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위키적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책이라고 해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한마디 더 보태면 잔뜩 썼다가 주로 빠짐을 당하는 게 저였기 때문에 사방팔방 막 사례를 늘어놓으면 주로 재미없다는 얘기로 많이 빠지고 예, 그래서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위키백과의 가장 큰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라면 협업인데, 결국은 그 협업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 좀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건 못 빼요, 이거 꼭 넣어야 돼요라고 우기기 시작했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업의 장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2월에 땅 하고 출발해서 지금 10월 6일에 딱 하고 나왔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책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어느 건에 비해서 위계가 좀 약하잖아요. 그냥 문서수 차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위키 사이트들이 위키백과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위키백과는 분명 큰 사이트고 구글에서도 검색 1등으로 띄워주는 사이트인데 왜 다른 위키 사이트보다 사용자 수가 더 적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먼저 사용자 수와 활동적인 사용자 수는 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왜 얘기냐면 위키백과도 사용자 수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문에 있는 그 통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적인 사용자 수는 제 기억에는 지난 몇 년간 정체 중이에요. 언제나 늘 같은 숫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좀 떠안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키와의 비교는 해봐야 뭐 몇 개 없잖아요. 나무, 그 다음에 리브레 쳐줘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알파벳 망했죠. 이거 죄송해요. 제타 위키, 뭐 그 다음에 디스위키, 좀 이따 발표할 개인 위키들도 있고. 근데 이게 위키라는 게요,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다루느냐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가 모이기 시작하면 급작하게 몰리고 한번 몰리면 다른 데랑은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초에 NIK나 뭐 리그베다 위키 같은 데가 없었으면 나무위키는 그거 포커할 게 없었겠죠. 컨텐츠가 없었겠죠. 맨바닥에서 시작했을 때고 그럼 지금의 위상을 갖고 있기는 힘들었겠지만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가져서 썼고 그러니까 위상은 계속 부풀려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랑은 뭐 좀 이렇게 결이 다르긴 하지만요. 위키백과도 백과사전을 표방하는 위키 중에는 최고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불평등 얘기가 조금 이렇게 발표 시간에 나왔는데 위키백과 내에서의 편집의 편중 말고도 위키 시스템 생태계 내에서 편중이 심한 것 같아요. 한번 뭉치면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고 굴러가니까 다른 것들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위키들이 좀 흔들흔들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잘 정리돼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건강한 관계로 서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그 책을 쓰신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걸 기획하셨을 때는 쓰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비슷하게 잡았어요. 처음부터 이때 나올 생각했죠. 예. 왜냐면은 그 언제 시작해도 이제 종료점은 오늘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까지는 나와야 이제 풀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일은 정해져 있었고요. 이게 원래 근데 작년 그 프로젝트였는데 1년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 쓰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쓰고 나서 고치고 다듬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어떤 거를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쓰다 보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 저도 이렇게 책을 한 절반 정도 쓰다가 다 뒤집어 엎은 적이 한 번 있었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정이 결정해주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마감일 쓰죠. 네. 요즘 따라 활동적인 편집자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에디터 톤이라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편집자를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회에서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좀 예, 저희도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신 박사님도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하니까 저희는 그거 원인 알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보태면은 그 학교 수업 중에 이제 위키백과를 편집하게 하는 그런 노력 좀 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사진 찍으러 나가요, 같이. 사진 없는 거 사진 찍으러 나가서 이제 좀 야유회 같은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항상 적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탈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치 마련하는 게 아마 최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일단 제가 제 주변한테 야 우리 위키백과 편집을 좀 해보자라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뭐 이거 이상하다 근데 불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주변에 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까지 좀 이렇게 좀 초보자한테 좀 자상한 이런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은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위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의 미래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키백과의 미래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쓸 것 같나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저부터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까 조금 전에 재단 쪽 분이 이렇게 발표하신 다음에 저도 재단 분께 물었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냐면
AI가 발전하는데 위키백과나 위키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한데 위키백과나 위키데이터가 발전하기 위해서 AI는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지? 이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라면 뭐 류철님이 훨씬 더 잘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까 좀 초보적이긴 했지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위키백과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발전하게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키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위키백과가 뭐가 더 좋아지겠느냐 뭐 그런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뭐 그 한 가지 방향으로라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편집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전체적인 삶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가서 대답을 하죠. 근데 제일 그 기반이 되는 게 그 위키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가 이제 새로 부각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어떤 보는 인터페이스들도 이제 위키백과를 참조해서 이제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논문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실려 논문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새로운 내용인가를 보려고 할 때 위키백과랑 비교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걸 보고 논문을 심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재미있는 생각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잠깐만요. 그 스피커라면 좀 이따가 경품으로 하나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3명의 공저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